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오늘은 그 중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던 한 노인, 모두의 무시에 늘 고개 숙이고 살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의사들조차 해석하지 못한 영어 논문 앞에서 그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새벽 5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복도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노인이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박노인, 올해 68살입니다. 구부정한 허리 때문에 키가 작아 보이고 낡은 장화를 신은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일찍 출근한 젊은 간호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그쪽으로 향했죠. 이런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을 보면서도 보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말이죠. 청소부 아저씨, 거기 물 흘렸으니까 빨리 닦아주세요. 레지던트 의사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깊은 사연과 품위가 서려 있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을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아침 7시가 되자 병원은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환자들을 돌봤고 박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박노인의 모습은 병원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노인은 병원 지하 직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조금 떨어진 구석 테이블에서 말이죠. 그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박노인은 다시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는 복도를 묵묵히 닦아나갔죠. 때로는 아이들이 박노인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박노인도 따뜻한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박노인은 그저 배경에 불과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일상 속에서 박노인은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았죠.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절제된 우아함이 있었는데 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박노인은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병원 7층 내과 병동에서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해외 의학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해석이 도저히 안 돼서 연구가 완전히 막혔어요. 김 레지던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박 전공의도 한숨을 내쉬었죠. 번역기를 아무리 돌려도 말이 안 돼. 특히 이 임상시험 결과 부분은 전문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 이들이 씨름하고 있는 논문은 최신 항암제 연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였지만 영어 실력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연구를 이해해야만 자신들의 논문도 진척시킬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선배, 영어가 출신 간호사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그분도 의학 전문 용어는 어려워하시더라고. 게다가 이건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의학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거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박노인이 회의실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이 보였죠. 박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네. 이 연구만 이해하면 우리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의사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실례합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의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박노인을 본 그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웠죠. 아저씨, 여기는 의사들 회의실이에요. 청소는 나중에 해주세요. 김 레지던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논문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게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 영어 정도라면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죠. 박전공의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저씨, 이건 우리 전공 의학 논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이건 고급 의학 논문이라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하지만 박노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간절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의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도 막혔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죠. 못 읽으시면 조용히 나가시겠죠. 결국 김 레지던트가 논문을 박노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반쯤은 조롱하는 마음이었고 반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논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의사들은 반신반의하며 박노인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청소부 아저씨가 복잡한 의학 논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논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회의실 안은 침묵이 흘렀어요. 잠깐의 정적 후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연구는 신약의 임상 이상 결과로 특정 단백질 반응이 기존 치료법 대비 약 30% 향상된 효과를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의사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군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서 박노인은 계속해서 논문 내용을 술술 풀어나갔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이중맹검법을 사용했고 통계적 유의성은 P값 0.001 미만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입니다. 김 레지던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노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들이 번역기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복잡한 전문 용어와 개념들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아저씨. 박전공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맞는 건가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논문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료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나 있거든요. 의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이 해석해주는 내용은 그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핵심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말하는 부작용 프로파일도 흥미롭습니다. 박노인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위장관계 부작용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피로감과 관련된 부작용은 약간 증가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조롱의 시선을 보내던 의사들이 이제는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젊은 간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걸? 하지만 박노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논문의 마지막 부분까지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진들은 향후 3상 임상 시험을 통해 더 큰 규모의 환자군에서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박노인이 말을 멈추고 의사들을 둘러봤어요. 이 신약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 레지던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 병동에 계신 최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네,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들이 그토록 찾던 해답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아저씨,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박정공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영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박노인의 해석은 의학적 지식과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회의실 문 밖으로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가 의학 논문을 해석한다는 소문이 벌써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박노인은 논문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의사들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이 며칠째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단숨에 풀렸으니까요. 소문은 병원 전체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청소부가 의학 논문을 해석했다더라.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곳곳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정말이야? 그 할아버지가? 내가 직접 봤어. 의사들이 며칠째 못 풀던 걸 단숨에 해석하더라고. 식당에서, 복도에서, 간호사실에서 박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일부 간호사들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원무과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의사 흉내를 내다니.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혹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아닐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을 그럴듯하게 말한 거일 수도 있잖아. 박노인은 이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속삭임과 시선이 따라왔거든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박노인은 평소처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닦으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낡은 청소복. 겉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내가 나선 게 잘못이었을까?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은 진실했지만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바로 그때 누군가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 회의실에서 만났던 박정공이었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박정공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박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다니.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박전공이는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잠깐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네, 정말 필요합니다. 박전공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오늘 오전에 보여주신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박노인은 주저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 때문이었어요. 다른 분들이 좋지 않게 보실 텐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박전공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환자들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레지던트였어요.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두 의사는 박노인을 둘러싸고 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였습니다. 한편 병원 이사회실에서는 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 의료진 회의에 개입한다는 게 적절한가요? 환자 정보가 담긴 논문을 함부로 보여준 것도 문제입니다. 관리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규정상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의료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곧 현장으로 전해졌어요. 몇몇 관리직 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주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외부인이 의료 자료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박노인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복도에서 혼자 걸레질을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일까?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선과 규정이라는 벽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병원의 밤은 깊어져 갔고 박노인의 고민도 함께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노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특히 병원 행정진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청소부가 누구길래 의학 논문을 그렇게 잘 이해하는 거지? 총무과장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곧이어 인사팀에서는 박노인의 신상 정보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인사팀 직원이 급히 이사회실로 뛰어들어왔거든요. 박노인 씨의 과거 경력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과거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그것도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청소일을? IMF 외환위기 때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력이 끊어져 있고요.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이어졌어요. 가족관계를 보니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생활하시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로는 박노인의 사연에 동정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부장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며칠 전에 환자들의 의료 기록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들이 상담하던 논문에 실제 환자 케이스가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직원 신분도 아닌 외부인이 환자 개인정보를 접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사회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병원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사회는 박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보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관리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관리부장이 차갑게 통보했어요. 박씨 아저씨, 죄송하지만 계약을 종료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노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 신분도 아닌 분이 환자 기록을 열람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의는 알겠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 밤 박노인은 혼자 남은 청소용품 창고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장화, 오래된 걸레, 그리고 작은 개인 소지품들. 이것이 그의 병원 생활 전부였어요. 지식이 무슨 소용인가. 박노인은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구나. 40년 넘게 쌓아온 학문적 지식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던 마음도 이 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킬 뿐이었죠.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일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걷지 못할 길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너무 나섰나?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깊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나이든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더구나 이런 식으로 해고당한 이력이 있으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노인은 병원 출입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박노인이 해고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7층 내과 병동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박전공이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선배, 왜 그래요? 김 레지던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논문 완전히 막혔어요. 박전공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박 선생님이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논문 초안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수정된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그분이 해석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제 그 이후 부분을 혼자서 해야 하니까. 박전공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레지던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알려주신 논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사흘 밤을 새웠는데 여전히 절반도 못 알아듣겠어. 두 의사의 대화를 들은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희도 그래요. 박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간호사들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료실 최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계신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치료법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박전공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안 돼요.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뭘 하려고? 박 선생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드릴 거예요. 김 레지던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해고당하신 분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게 맞나?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박정공이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정공이와 김 레지던트는 박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 어렵게 구한 주소였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박노인이 나왔어요. 두 의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공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찾아뵐 수밖에 없었어요. 박노인은 망설이다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비좁은 원룸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어요. 영문학 서적들과 의학 관련 도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을 김 레지던트가 놀라며 둘러봤어요. 옛날 것들입니다. 처분하려고 했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박노인이 쓸쓸히 웃었어요. 박정공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연구가 진전됐어요. 이건 수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연구예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 레지던트가 끼어들었어요. 환자들이 중요하죠. 박노인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내 지식은 나 혼자 빛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 박노인이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때, 그때 진정한 가치가 있구나. 박정공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자료와 연구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박노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잠겨있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해고에도 불구하고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두 의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박노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지만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박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는 대한의학협회 주최 연례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의료진들과 의학도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박정공이는 발표 준비실에서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노인이 정리해준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죠. 괜찮을 거야. 박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완벽한 연구가 됐어. 김 레지던트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박정공이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 발표장을 내려다보니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국내 최고 권위자들부터 젊은 전공의들까지 의학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서울대학병원 박진우 전공의입니다. 발표 주제는 난치성 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접근법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박 전공의가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그를 비추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전공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최근 해외 연구진들이 발표한 새로운 항암제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던 난치성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청중들이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박 전공의의 발표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치료법이 기존 화학요법과 병행했을 때 부작용은 현저히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는 30% 이상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선별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통계적 유의성을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박 전공의는 박노인이 정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했어요. 청중들은 점점 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박 전공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가능하게 만든 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모든 연구의 출발점은 저희 병원의 한 청소부 선생님이었습니다. 순간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청중들은 서로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해외 논문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박 전공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분께서는 과거 대학 교수로 재직하셨지만 지금은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과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우신 분이죠. 회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박노인이었어요. 박 전공의가 몰래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무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노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에 천천히 무대로 향했어요. 그의 모습을 본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박노인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박노인은 해외 논문의 핵심 부분을 원문 그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유창한 영어 발음과 정확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박노인의 설명을 들으며 청중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의 해석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깊은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찰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은 잠깐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청소부 출신 전직 교수의 감동 스토리가 주요 화제로 다뤄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박노인이 일했던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병원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고한 분이 이런 분이었다니. 이사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론에서는 우리 병원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노인을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청소부로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예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말이죠. 며칠 후 병원장이 직접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병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선생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 제게는 의미가 있거든요. 병원장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노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박노인이 병원에 복귀한 첫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박노인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박노인을 청소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서 박노인과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어려운 논문이 있을 때면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부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덕분에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매일 아침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환자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봉사로 바라봤거든요.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은 소아병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한 어린 환자가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교수님이에요? 그렇단다. 그럼 왜 청소를 하세요? 박노인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일이 좋단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너 같은 아이들이 빨리 나을 수 있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련해준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의료진들이 가져온 논문들과 연구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과 지식으로 빛나는 법이구나.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상처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는 거였어. 몇 달 후 박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연구들이 하나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 전공의는 박노인 덕분에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고 김 레지던트도 중요한 연구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박노인의 공헌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박노인은 여전히 복도를 닦으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고 장화도 여전히 낡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병원의 복도를 걸으며 박노인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화려한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느끼는 그 보람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의미였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 하지만 진짜 가치는 직업도 나이도 아닌 그 사람이 가진 마음과 지식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심히 지나쳤던 숨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